테슬라, 출고가 2억 원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 예약 주문 개시. 사이버트럭 실내 근접 촬영 공개. 테슬라가 전기 트럭으로 선보인 테슬라 세미의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1년 테슬라 세미의 납품을 발표했지만 지연된 바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기 트럭인 테슬라 세미의 예약 주문을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국가에서 받고 있다. 가격은 1회 충전으로 483km를 갈 수 있는 모델이 15만 달러이다. 이날 환율을 기준으로 약 1억 9,200만 원 수준이다. 1회 완충으로 804km를 갈 수 있는 모델은 18만 달러이다. 두 모델 모두 최대 적재 용량은 약 36톤이다. 한 대를 예약 주문하는데 보증금 1만 5천 달러가 요구되고 주문 당일에는 5천 달러가 선결제된다. 다만 테슬라는 예약 주문을 받으면서도 배송 날짜나 배송 일정 등은 고지하지 않았다. 테슬라 세미는 운전석이 정중앙에 있고 스티어링 휠 양옆에 2개의 화면이 배치돼 있다. 이 화면의 일부는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트럭과 비교하면 테슬라 세미가 연료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중순 테슬라 세미의 충전 시연회를 진행하면서 연내 납품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지 못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터리셀 공급 지연 등으로 생산이 계속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펩시콜라는 2017년 말에 친환경 배송 네트워크로 전환하고자 테슬라 세미 100대를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의 근접 촬영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2019년 콘셉트카로 공개된 후 지금까지 기능, 출시일, 디자인 등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됐다. 최근엔 테슬라 홈페이지에 사이버트럭 생산일 정보가 삭제되면서 출시가 무기한 연기돼 많은 고객의 원망을 샀다. 테슬라가 2023년 양산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사이버트럭의 실내 이미지가 공개됐다.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미래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이 총괄한 인테리어는 넉넉한 실내 공간에 충분한 레그룸 및 최대 5인승 구성이 특징이다. 뒷좌석에는 약 2,831리터의 추가 화물 공간을 확보했다. 실제 양산 모델에서 스티어링 휠은 요크 디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둥근 디자인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인터페이스는 17인치 디스플레이로 환경 조정, 조명,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 제어가 가능하다. 대시보드는 디스플레이 외에는 이렇다 할 디자인 요소가 없어 미니멀한 테마를 이어나간다. 사이버트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출시일 가까워지면서 차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트럭은 2023년 양산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 소재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된다. 애플,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인수할까? 애플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017년 설립된 전기차 업체 카누가 애플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수 대상자라고 최근 보도했다. 5년 전 BMW 출신들이 설립한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카누는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에 충분한 현금이 없을 수 있다며 추가로 자금을 마련했지만 올해 계획대로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카누는 2020년 현대차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0년 말 나스닥에 입성했다. 카누의 핵심 기술은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전기차 플랫폼으로 실내 디자인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스티어 바이와이어 설계가 특징이다. 이 기술은 일반 승용차에서 트럭, 버스 등의 확장에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다른 스타트업이나 대형 자동차 제조사에 개발한 플랫폼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아직 업계에서 널리 채택되지 않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카누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구매자를 찾는 것이 카누의 최선책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드라이브 아이를 인수해 드라이브 아이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애플카 프로젝트 작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카누 인수가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카누의 최고 경영자였던 울리크 크렌즈가 애플카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애플의 전작 카누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협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사는 2020년에도 투자해서 인수에 이르기까지 협상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EO 보통주 100만 달러 이상 매수. 기술주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나스닥이 급등하자 리비안이 폭등하는 등 미국 전기차주가 일제히 랠리했다. 특히 리비안의 최고 경영자가 100만 달러어치 보통주를 매입한 것이 전기차주 급등의 기폭제가 됐다. RJ 스케린지 리비안 CEO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 100만 달러 이상의 보통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경영진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회사의 향후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이에 환호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회사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한 가지다.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판단이 설 때다. 이날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 것도 리비안의 폭등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리비안은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대거 출현함에 따라 급락했었다. 리비안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172달러까지 폭등했으나 최근 월가의 기술주 매도세가 나옴에 따라 19.2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했었다. 스케린지 CEO는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만에 말 바꾼 JP모간, 중국 빅테크 비중확대로 상향.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이 불과 두 달 전 투자 불가 섹터라고 평가했던 중국 기술주에 대한 전망을 돌연 바꾸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중국 당국이 예상보다 빨리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월가의 유력 헤지펀드들도 최근 중국 빅테크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렉스 야오가 이끄는 JP모간 리서치팀은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메시즈, 아이치, 딩동, 핀듀오, 듀오 등 7개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매수해 준하는 비중 확대 조정했다. 바이두, JD.com 등 6개 종목도 매도해 준하는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간은 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빅테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빨리 사라졌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국 기술주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 미 주식 예탁 증서 상장 폐지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당 섹터를 둘러싼 주요한 리스크가 줄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지역 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JP모간이 중국 빅테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서 JP모간은 당국의 규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코로나19 재확산 등 이유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 28개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향후 6에서 12개월 투자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3월 보고서에 포함됐던 투자 불가라는 용어는 편집장 실수로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보고서 발행 이후 중국 기술주를 필두로 주가가 급락하며 미국과 아시아 증시에서 약 2천억 달러가 증발했다. 다만 CNBC는 JP모간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중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급망 차질 우려에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BOFA 전기차 기업 니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BOFA의 민슈니 애널리스트는 니오의 판매 실적 호조, 하반기 마진 개선 전망,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등을 이유로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프리미엄 스마트 EV 부문의 장점, 지속적인 신모델 출시로 인한 탄탄한 판매량, 회복세와 이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및 충전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니오의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미국 예탁증권과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니오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미국 외 국가 기업들의 주식으로 구성되는 ADR은 최근 상장 폐지와 규제 공포가 커지면서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니오는 또한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주요 도시 봉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이슈 지속 등으로 생산 중단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리 애널리스트는 그럼에도 니오의 판매 실적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모델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 시간은 주문량 또한 충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BOFA는 니오의 주가 목표치로 주당 $26를 제시했다.